안녕하세요. 프로아카데미에서 국내대학 컨설팅을 맡고 있는 한여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입국인 3년 특례의 변경 조건, 그리고 각 대학별 입장,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귀국을 서두른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 특례의 체류 일수 조건에 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2021년도 입시부터 교육부는 굉장히 3년 특례 일수 조건에 대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예전에는 단순히 3년을 갖다 채우면 되겠지라는 약간 좀 안일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번 연도부터는 즉 0년 3년 1095일이라는 정확한 일수까지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고교학년 과정에서는 매년 1개월마다 이 일수에 대해 관한 조건이 추가로 붙게 되었는데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244일 이상을 갖다 매년마다 체류를 하셔야 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274일 이상을 갖다가 연마다 체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만약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면 3년 특례 체류 일수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교학년 과정 1개학년 이상을 포함한다는 조건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중학교에서 3년을 갖다가 체류를 했는데 3년 특례가 해당이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귀국을 갖다가 체류 일수를 무시하면서까지 선택을 하셨을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현지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인도가 있을 텐데요.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1,400명 이상이 지금 발생하는 만큼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70일 만에 확진자 수가 1만 명이 돌파하고 그중 16일 만에 10배가 증가하는 등 인도 및 인도를 포함한 각종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강제로 지금 외출도 금지당한 상태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점차 소강 사태를 갖다가 보이는 것과 비교해서 해외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많은 해외 재학생들이 이로 인해 가지고 귀국을 서두르거나 또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입장은 과연 어떨까요? 자, 체류 일수를 갖다 우리가 만약에 못 채우게 된다면 적어도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직 기간, 재학 기간, 그리고 체류 기간 등에 관해서 지원 자격 미충족자가 발생할 시에는 대학의 이와 관련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서 지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특례 입학생들에게는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을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 미충족 시에도 내가 적절한 소명 자료를 갖다 제출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거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소명 자료들은 과연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이 소명 자료 관련해서는 대학별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유서에 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의 해당 입장은 아무래도 공무원과 공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다만 3년 특례 다수의 분들은 사기업에서 주재원 파견으로 인해서 해외에 머무르고 계시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섣불리 귀국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해당 사안에 관해서 대학별 입장은 아직까지는 매우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특히 고려대라던가 연세대 같은 건 유명 대학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입장도 우리는 내놓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7월 이후, 8월 이후에나 뭔가 공식적인 자료를 갖다가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때 이후 입시경을 참조해달라는 등 대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약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 수많은 예외 사항들이 지금 현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학별로는 또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또 선을 지정할 수 있는 또 어느 정도의 뉘앙스 및 내지를 갖다 남겨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회사 내에서 귀국 강제 조치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귀국을 갖다가 강제받았기 때문이죠. 다만 회사 측에서 귀국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를 하거나 혹은 더 심하게는 이제 귀국을 갖다가 하고 싶은 사람들, 즉 희망자에 한해서만 귀국을 허락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결국 본인 의지로 이거 갖다가 체류 일수를 갖다가 포기를 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대학 측에서는 이걸 또 인정을 안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갖다가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렇게 수많은 예외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런 국가적 비난 전체적인 재난 사태에 관해서는 일괄적인 선을 지정해가지고 선을 넘은 사람들에 관해서는 지원 자격을 갖다가 허락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간편하게 또 대학 입학에서는 대학 입학처에서는 전체적인 기준, 틀을 갖다가 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려를 하신 다음에 교육을 갖다가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귀국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유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모든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통해 가지고 소명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사유서는 간단하게 대학별로 양식이 다 따로 있으며 본인이 왜 귀국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체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유를 갖다 적게 되며 그 이후에는 그 이유를 갖다가 소명할 수 있는 공식 자료를 갖다 첨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 역시 체류 일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정부 방침들을 고려해가지고 공식적인 문서를 포함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서는 공식 문서여야 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재학 중인 학교 및 재학 중인 직장에 관련해 가지고 발급된 공식 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현재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가정통신문들이 매우 많이 도착을 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해당 가정통신문을 갖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학교 카운슬러한테 사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학교 좀 지인을 찍어가지고 점차적으로 신빙성 갖다 더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직장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문서, 내가 귀국을 강제를 받았다거나 혹은 귀국 공고 조치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갖다가 항상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단순히 저희가 글로 적어서 낸다면 신빙성 그리고 신뢰도가 무엇보다 가장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 강제와 권고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사유서에 굉장히 포함되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원하는 사람의 현장에서 귀국을 하는 것이 굉장히 현재 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원치 않았는데 혹은 원해서 귀국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체류를 갖다가 선택했을 시에는 3년 특례 조건 강화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식 시험들이 캔슬이 됐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6월 SAT, 흔히 말해서 우리가 3년 특례 그리고 해외고 수시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여겼던 마지막 기회인 6월 SAT가 지금 8월로 미뤄지게 되면서 사실상 3년 특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SAT가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뜻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SAT 점수를 갖다 전체적으로 높일 수가 없다는 거며 전체적인 SAT 평균 역시 내려간다고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스펙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입시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 국가 혹은 소강 상태를 갖다가 보이는 국가들에 한해서는 이제 체류를 갖다 선택을 해가지고 혹시나 있을 위험성이라던가 만약에 체류 일수를 갖다가 대학 측이 사유서를 인정 안 할 경우 이런 경우를 갖다 먼저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귀국을 갖다 선택을 했다. 어쩔 수 없이 귀국을 선택을 한 케이스라면요. 자, 만에 하나 우리가 3년 특례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해외고 수시 전형이 남아있다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3년 특례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한테는 특례가 될 수도 있는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3년 특례에 관해 해당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스펙만 봐서는 해외고 수시 학생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3년 특례를 합격할 수 있는 스펙이라면은 해외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서도 합격을 하다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년 특례가 아니면은 나는 대학 입시에서 다 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해당 거주 국가가 현재 인도 혹은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같은 위험 지역이라면은 수시보다는 단순히 이렇게 1년, 3년 특례를 갖다가 어떻게든 포기하는 것보다는 학생과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저희는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의 위험을 전체적으로 건강에 리스크를 걸고 3년 특례 자체가 그 정도의 메리트 있는 전형이 아니라는 점은 저희가 또 한번 다시 한번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저희 폴아카데미가 준비한 3년 특례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적으로 특례 변경 사항에 관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추가적인 정보들은 저희가 폴아카데미 블로그를 통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